자, 오늘은 드로잉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한 이틀에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라인과 서클.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선을 그릴 수 있으면 되고 원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명령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명령어도 크게 둘로 분류합니다. 선에 관련된 명령어, 그 다음 원에 관련된 명령어,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라인, 서클은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 뒤에 이제 명령어들입니다. X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거 무한선이라고 합니다. 레인은 반무한선입니다. 렉탱은 사각형이고요. 폴리곤은 정다각형입니다. 우리 상대 극좌표 할 때 정십각형까지 그려봤죠? 네, 이 폴리곤으로 그리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 선에 관련된 명령어만 딱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원에 관련된 걸 하죠. 자, X라인입니다. 명령어가 어딨냐면 여기 드로우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드로우 명령어 있죠? 여기 핀 딱 꽂으면 들어가요. 여기 드로우 명령어 눌러보시면 바로 여기 두 개. 요게 X라인, 레이 두 개입니다. 자, X라인 명령어를 실행하면 캐드가 어포인트, 시작점을 눌러달랍니다. 시작점을 입력해달래요. 마우스로 시작점을 입력하면 그 다음에 스루 포인트, 통과점을 입력해달랍니다. 그래서 통과점을 우리 폴라 트래킹 있죠? 극좌표 추적기를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 보이시나요? 이걸 방사형이라고 하죠. 네, 방사형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선이 지금 무한대로 그려진 선입니다. 그냥 끝이 없어요. 이거 확대해 보면 알아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 이게 X라인입니다. 자, 그럼 과제물을 하나 볼까요? 자, 이 과제물이요. 눈에 탁 들어오죠. 자, 개수가 6개예요. 그죠? 그렇다면 저 원들과 원들 사이의 각도는 60도인 걸 알아요. 그죠? 6개니까 360도 나누기 6개. 그러니까 60도 간격인 걸 체크했습니다. 왼쪽 거부터 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폴라 트래킹을 확인해 봅니다. 각도가 30도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중심선, 빨강색, 자, 로드, 자, 센터, 자, 이렇게 세팅했고요. X라인 0도, 30도, 90도, 자, 150도. 얘네들은 뭐예요? 중심선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맞추기죠. 서클, 반지름 3.5, 다시 반지름 6.5, 다시 반지름 10,
어떤가요? 아주 깔끔하게 그려지죠. 바로 이겁니다. X라인의 용법은 기준선 그릴 때 씁니다. 도면을 그릴 때 어떤 기준선들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처음에 그려지는 그런 기준선들을 그릴 때 사용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과제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과제물입니다.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죠. 옵셋 10mm 다시 옵셋 20mm 옵셋 50mm 옵셋 15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옵셋 18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여기는 선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X라인이나 레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X라인에 보시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바이섹트. 이렇게 옵셋은 필요 없어요. 옵셋은 우리가 명령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호리젠탈은 뭐냐면 수평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이선.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이선.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로 가는 무한대이선. 자, 보시죠. 호리젠탈입니다. 호리젠탈. 이처럼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이선을 그립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이선입니다. 앵글은 내가 각도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다 각도 지정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4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이선. X라인 앵글 135도. 그러면 13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이선. 이해되시나요? 내가 각도를 입력하지, 그 좌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 극좌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앵글을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요. X라인 앵글 190도. 여기 끝점이죠. 다시 X라인 앵글 170도. 어떤가요? 그냥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트림. 그러면 다시 또 트림. 자, 이해되시나요? X라인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그리기 귀찮아요. 우리가 선을 적당히 이렇게 2번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X라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옵셋 해가지고 전체 큰 테두리를 만든 다음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X라인의 용법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2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과제물을 X라인으로 한번 해보시죠. X라인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에는 재밌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2선에 2등분이 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이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2등분 선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서클, 그 다음 트림, 라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그러면 2등분 선 그려진 거 맞죠? 자, 다시 봅니다. X라인, 여기 바이섹트예요. 원점, 시작점, 그리고 끝각도.
간단하게 2등분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생각보다 많이 써요. 우리가 2등분하는 걸 못 찾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과제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레이입니다. 레이는 반만 무한대의 선이라 그랬습니다. 반만 무한대로 그리는 선이에요. 그래서 레이라는 명령을 쓰면 이렇게 돼요. 레이 시작점 그리고 통과점 반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선 연장하고 자, 각도를 10도로 맞춥니다. 레이 그리고 여기서 10도만 이렇게 내리는 거죠. 다시 원점 맞추고 여기서 10도만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X라인은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각도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레이는 폴라 트래킹에서 각도를 지정해 놓고 마우스를 지정해 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X라인과 레이는 이렇게 그냥 긴 선 혹은 기준이 되는 선들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렉탱입니다. 렉탱은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렉탱글 그러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 첫 번째 점을 눌러 달랍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위아래 좌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하면 사각형이 들어가요. 이 두 점에서 각각 좌표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각각 좌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주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사각형 렉탱하고 이 렉탱하고 폴리곤은 폴리라인의 일종입니다. 폴리라인의 일종이에요. 자, 여기서 폴리라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폴리선입니다. 폴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폴리선이라고 그냥 읽습니다. 이건 폴리선이에요. 자, 폴리라는 단어를 알아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주로 어디서 쓰냐면 화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해요. 화학 분자 중에서 서로 분자와 분자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옷감 중에서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옷감이 있죠. 네, 에스테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진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이 폴리선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랬죠? 폴리라는 단어가 유기적으로 이어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선 전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사각형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폴리선의 특징입니다. 렉탱도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봅니다. 렉탱 여기 옵션들이 많이 있죠. 챔퍼, 엘리베이션, 필렛, 티크니스, 위드
바로 위드입니다. thickness가 굵기란 뜻이잖아요. 이 굵기는 Z축 방향으로의 굵기입니다. thickness는 Z축 방향이에요. width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폭입니다. 선의 폭. 도로에 가면 도로 폭이라고 그러죠. 도로의 굵기라고 안 하죠. 그죠? 네. 도로의 두께라고 안 합니다. 도로의 폭이라고 해요. 선의 폭입니다. width. 그 다음 여기다가 5mm.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보죠. 굵은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고. 이해되셨나요? 얘네들은 폴리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동시에 같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컨트롤 숫자 1 기억나시죠? 속성창. 여기 글로벌 위드라는 값이 있습니다. 글로벌 위드라는 값 보이시죠? 이 값을 고치시면 돼요. 0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의 굵기를 지정해보고 또 굵기를 빼보시죠. 렉탱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렉탱글. 자, 좌하단점을 클릭합니다. 좌하단점을 클릭하고 우상단점을 클릭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우리 상대좌표 사용하잖아요. 그죠? 상대좌표 사용할 때 좌하단이 0,0. 그 다음에 사용하면 편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A3 용지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상대좌표를 이용합니다. 골뱅이 420, 297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요. 420에 297 A3 용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렉탱글 좌하단점 클릭하고 골뱅이 420, 297 이렇게요. 여기가 429 이렇게가 297 420에 297 이해되시나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좌표가 이래서 쓰는 거예요. 상대좌표 쓰는 데가 바로 여기 렉탱글입니다. 자,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A3 용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그냥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옵셋 10mm 안쪽으로 이렇게요. 10mm 안쪽으로. 이걸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테두리 선은 A0, A1은 20mm입니다. A0, A1은 20mm고 A2부터 A4까지는 10mm입니다. 이거는 KS 규격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A4는 5mm를 쓸 수 있습니다. A4는 용지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테두리 선을 5m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5mm 쓰진 않고 그냥 10mm 써요. 그 다음에 책으로 만들 때, 도면을 책으로 만들 때 왼쪽을 묶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책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여백만 25mm 줍니다. 책으로 만들 때 왼쪽 여백만 25mm로 줘요. 이렇게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15mm 더 이렇게. 그러면 왼쪽 25mm, 10mm, 10mm, 10mm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렉탱글은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이렇게 도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안쪽으로 10mm를 넣는데, 자, 컨트롤 1키. 안쪽 테두리 선택하고 글로벌 위드를 1mm 줍니다. 이런 모습이 되도록. 테두리가, 안쪽 테두리는 좀 아주 굵은 선 사용합니다. 아주 굵은 선, 즉 1mm짜리가 되는 아주 굵은 선을 써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게끔 모습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렉탱글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옵션을 잠깐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명령어 있죠. 얘는 안 써요. 두 개 안 써요. 이 엘리베이션하고 그 오른쪽에 보면 티크니스라고 하는 값 있죠. 요 명령어 두 개는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요 두 개는 3D 명령어입니다. 이 엘리베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도란 뜻입니다. 엘리베이션을 명사화하면 엘리베이터가 돼요. 고도를 바꾸는 기계. 그게 엘리베이터이죠. 그죠? 고도는 Z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실생활에서 Z축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네, 엘리베이션 Z축의 위치를 바꿀 때 사용하는 게 엘리베이션입니다. 안 써요. 티크니스는 Z축의 두께를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안 써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챔퍼와 필렛과 위드입니다. 원래 챔퍼하고 필렛이 명령어가 별도로 있어요. 원래 필렛 챔퍼 명령어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니까 렉탱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렉탱글 명령어 잠깐 멈추고 필렛과 챔퍼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렉탱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필렛을 알면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도면 그리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자, 먼저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데 필렛과 챔퍼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필렛. 자, 챔퍼. 이렇게 됩니다. 필렛이라는 명령어는 못깎기라는 명령어고 챔퍼라는 명령어는 못따기라는 명령어입니다. 생소하죠? 말이 생소합니다. 이거예요. 앞에 둘 다 모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모서리란 뜻입니다.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기. 챔퍼는 모서리를 따내기. 모서리를 이렇게 빗금으로 따내기. 이해되셨나요? 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따내기가 안 되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명령어고 챔퍼는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따내는 명령어입니다. 이거 필렛과 챔퍼 사생활에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모서리를 한번 이렇게 쓱 손으로 만져보시죠. 어떤가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요 모서리 여기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죠? 이게 필렛이에요. 이거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습니다. 이게 필렛이에요. 챔퍼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현관 있죠? 1층 현관. 1층 현관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강화유리 모서리가 빗면으로 잘려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야 되고 왜 사선으로 따내야 할까요? 왜 모서리를 깎고 모서리를 따낼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단순한 이유.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가 뾰족하고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만지는 순간 다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서 다치지 마세요. 모서리를 빗면으로 살짝 깎아서 다치지 마세요. 이렇게 놓은 겁니다.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필렛부터 설명합니다. 제가 선을 세 가지 케이스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모서리가 딱 닿은 경우, 모서리가 지나간 경우, 모서리가 만나지 않는 경우.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선을 그려 놓으시죠.
자, 필렛이라는 명령을 쓸 건데, 자,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반드시 반지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동글동글하게 깎죠. 자, 필렛. 그러면 이제 여기 옵션을 봅니다. 여기 커런트 세팅. 이 커런트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현재 설정이란 뜻입니다. 설정이란 뜻이에요. 현재 세팅, 설정값. 현재란 단어예요. 보시면 모드 이꼴 트림, 자르기 모드랍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르기 모드래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라디어스 이꼴 0, 반지름이 0이랍니다. 자, 반지름 바꿔야 된다 그랬죠? 네, 여기 반지름 값이 있습니다. 라디어스 10으로 바꿔볼까요? 10 엔터. 자, 캐드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선택해 주세요. 퍼스트 오브젝트, 첫 번째 객체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셀렉트, 세컨드 오브젝트, 두 번째. 모서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싹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동글동글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갖다 댔으니 아직 잘리는 건 아니고, 이때 원래 이렇게 뾰족한 사각형이잖아요. 뾰족한 모서리인데 어떻게 되나요? 원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짜투리 선이잖아요. 그죠? 짜투리 선들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트림 모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옆으로 갑니다. 이번엔 선들이 길게 지나쳤죠. 다시 필렛. 옵션을 보니까 조금 아까 썼던 반지름 10mm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어떻게 되나요? 선이 지나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 다 정리해 주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음. 여긴 어떤가요? 아예 선이 모자르죠? 선이 아예 모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선이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트림 모드예요. 자르려고 보니까 어라? 선이 모자르네? 너 늘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트림 모드입니다. 필렛에, 자, 모서리가 어떻게 되나요? 세 개 다 동글동글하게 바뀌었나요? 그리고 세 개 다 선이 다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트림 모드가 있으면 노 트림 모드도 있습니다. 자, 언두. 자, 명령어 취소해 보죠. 컨트롤 Z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트림이란다. 필렛. 여기 보시면 라디어스 옆에 트림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트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트림 모드, 노 트림 모드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 꺽쇠 옆에 트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트림 모드인 겁니다. 노 트림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노 트림. 그러면 이제 노 트림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반지름도 보도록 하죠. 라디어스 10. 우리가 아까 언두에서 이게 다 지워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해서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자, 원이 생기긴 했는데 잘렸나요? 안 잘렸어요. 이게 노 트림 모드입니다. 다시 볼까요? 안 잘리죠. 다시 봅니다. 연장이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노 트림 모드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아무래도 트림 모드가 편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노트림 모드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림 모드와 노트림 모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X라인을 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선 있는 거 있죠? X라인에 앵글을 쓸 거고 두 군데 필렛을 쓸 겁니다. 근데 필렛을 쓰는데 지금 노 트림 모드로 되어 있죠? 다 트림 모드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중심선이고요. 옵셋 64, 옵셋 72. 자, 서클 반지름 32, 반지름 46.4, 반지름 10.4, 다시 반지름 20, 옵셋 10.4,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맞추기죠. 아, 필렛을 조금 더 쓸 수 있군요. 자, 필렛. 지금 보면 노트림 모드죠. 제가 트림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트림 모드고 이번엔 반지름을 0으로 놓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0이면 필렛이 될까요? 안 되죠. 모서리가 이거 동글동글하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됩니다. 필렛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지우긴 했지만은 라인, 다시 라인. 자, 필렛 어떻게 되나요? 트림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라운드가 안 만들어졌을 뿐이지, 라운드가 0이니까 반지름이 0이니까 라운드가 안 그려졌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필렛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필렛이 반지름 0일 때 트림과 익스텐드를 겸합니다. 그래서 필렛을 많이 써요.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 필렛 이 원과 이 원 선이 필렛, 서로 이렇게 필렛 되는 거죠. 원은 잘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응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요. 필렛.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옵셋 20, 매치 프로퍼틱스, 자, 필렛. 자, 여기 원래 TTR로 그렸죠. 필렛, 반지름 32. 이해되셨나요? 이게 필렛의 용법입니다. 자, 옵셋 5mm 이제 트림 해야죠. 자, 옵셋 5mm 트림. 자, 옵셋 5mm 트림. X라인 앵글 51도, X라인 앵글 100도. 자, 트림으로, 아니 필렛을 써볼까요? 이렇게 필렛 반지름 0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필렛 반지름 0 이선하고 그러니까 중심선에 끝난 거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서클 반지름 7.2 다시 반지름 16. 자, 옵셋 7.2 다시 옵셋 16.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으로 조금씩 끊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필렛 반지름 0. 아, 얘도 필렛 트림으로 좀 끊어 놔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끊어 놔야 돼요. 옵셋 5mm. 자, 트림.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필렛이 아니고 여긴 TTR입니다. 서클 TTR. 반지름 16. 트림으로 끊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해되셨나요? 새로운 명령어들을 가지고 새롭게 그려봤습니다. 어떤가요? 좀 더 신선하죠? 그런데 명령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좌표 쓴 적 있나요? 좌표 쓰질 않았어요. 그죠? 명령어도 조금 더 단순해졌습니다. X라인, 필렛 뭐 이런 정도로 명령어가 단순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X라인과 필렛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면 그릴 때 50%는 필렛을 쓸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을 이용해서 X라인과 필렛을 이용해서 도면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렉탱글입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필렛 명령을 실행합니다. 반지름 10mm. 이때 한 번씩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씩 반지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다시 보겠습니다. 필렛 반지름 10mm. 렉탱글은 폴리라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옵션에 보면 폴리선이 있어요. 폴리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이와 같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렉탱글. 여기 필렛 명령어 있죠? 반지름 10mm. 왼쪽은 필렛을 이용해서 그린 거고 오른쪽은 렉탱글의 필렛을 이용한 거고. 이해되셨나요? 자, 두 개 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을 하나 그려서 필렛 폴리라인으로, 그 다음 렉탱글에 필렛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까와 똑같이 선을 똑같이 세 종류 선을 그리겠습니다. 모자른 선, 지나간 선, 딱 맞는 선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챔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챔퍼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챔퍼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두 선의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 두 개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디스턴스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이 첫 번째는 무조건 거리예요.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두 번째 값이 각도가 되는 거죠. 이걸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용돼요. 그 아까 1층에 강화 유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강화 유리가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문 이렇게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못 깎아요. 이런 걸 면치기. 그래서 이런 걸 면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서리를 빗면으로 깎아냅니다. 그래서 유리 제품은 챔퍼를,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플라스틱 제품은 필렛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챔퍼. 그러면 기본값으로 여기 트림 모드가 나옵니다. 챔퍼도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폴리라인이 있고 디스턴스가 있고 앵글이 있고, 여기 트림,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물론 이제 멀티플이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필렛에도 멀티플이 있어요. 필렛 챔퍼는 둘 다 한 번씩 하면 끝나요. 근데 난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럴 때 멀티플을 누르면 여러 번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먼저 디스턴스요. 자, 첫 번째 값 10, 두 번째 값 10. 그 다음에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10. 챔퍼도 똑같아요. 여기 짜투리 정리해줬죠? 다시 봅니다. 선 늘어난 거 맞습니까? 필렛이랑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챔퍼. 이번엔 앵글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값은 길이입니다. 두 번째 값이 바로 앵글이에요. 45도.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부터 10mm 뒤로 물러나서 45도를 이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앵글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을 그려볼까요? 렉탱글. 아까 필렛을 줬단 말이죠. 필렛을 0으로 바꾸고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챔퍼. 한 번씩 클릭하면 이렇게 한 모서리 하나만 들어가요. 그런데 폴리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동시에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렉탱글, 챔퍼. 10mm 엔터, 10mm 엔터. 어떤가요? 필렛처럼 폴리라인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렉탱글 안에 챔퍼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이나 챔퍼는 공통입니다. 자, 필렛 보시면 여기 멀티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필렛 명령어를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명령어가 이렇게 끝나요. 근데 나는 여기도 해주고 싶고 여기도 해주고 싶어요. 똑같은 값을 여러 군데 필렛을 해주고 싶어요. 반대로 챔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챔퍼도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멀티플입니다. 필렛, 멀티플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령어가 안 끝나요. 명령어가 종료가 안 됩니다. 다 했으면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명령어가 비로소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필렛과 챔퍼를 여러 번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멀티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폴리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리곤,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도 폴리라인이에요. 자, 정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이 필요합니다. 자, 반지름 50짜리 하나, 다시 반지름 50짜리 하나. 제가 이렇게 반지름이 50짜리인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총 세 가지예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L인. L이란 얘기는 길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00인 뭐 정오각형. 우리가 전에 그렸던 게 이거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을 그리세요. 정육각형 그리세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갑니다. 자, 원에 내접합니다. 폴리곤을 먼저 실행해 볼까요? 폴리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자, 6개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In circled in circle, circum circled about circle.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자, 이렇게 봅니다. In circle이라고 돼 있죠. In circled는 모르겠고 in circle이에요. 원 안에. 그러면 센스 있게 아, 이게 내접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in circled, circled가 접하다란 뜻입니다. 근데 in이 붙었어요, 앞에. 그래서 내접이란 뜻입니다. 해석하면 원 안에 내접하는 이란 뜻이고, 자, 여기 circum circled, circled가 접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circum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원둘레예요. 외접이란 뜻입니다. circum circled가 외접입니다. 원 바깥으로 접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circum circled about circle, 원에 대략적으로 바깥쪽으로 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외접이란 뜻이에요.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in circle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in circled in circle 내접합니다. 그랬더니 반지름 물어봐요. 50엔터. 원에 내접하는 거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폴리곤, 네, 육각형이에요. 자, 중심점. 이번엔 circum circled. 반지름 50엔터. 바깥으로 외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외접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을 그릴 겁니다. 폴리곤 똑같아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 6개입니다. 엔터. 그런데 원의 중심점을 지정하지 않고 엣지, 모서리를 그리는 겁니다. 이게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엣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봐요.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입력했더니 세컨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자, 이렇게요. 저 두 번째 점이 첫 번째 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거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요. 극좌표 추적기로 방향을 맞춘 다음 숫자 50 엔터.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